이번 시간에는 무성할 발이 만드는 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성할 발자는 쌍날 철자죠. 자, 옆에다가 8팔획을 해서 싹이 흩어져서 많이 무성하게 자란다 그래서 무성할 발이라고 쓰는 글자인데, 자, 이 무성할 발자는 머리에 쓰일 때는 쌍날철 열십으로 획을 줄여 쓰고 밑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 쓰기도 하고, 또 몸에 쓰일 때는 이 글자가 몸에 쓰일 때는 이렇게 써서 안에다가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성할 발자가 만들어지는 글자들이 찾을색과 남영남이 각각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자를 배우다 보면 대개 보면 이런 조각 글자, 이 무성할 발자 같은 조각 글자들을 흔히 도외시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다른 글자를 이해하면 글자가 오래 기억되는데, 이 글자를 슬쩍 지나쳐 버리고 이 글자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기억이 아른거리는 경우가 흔히 생기죠. 그래서 이런 조각 글자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무성할 발자가 머리에 쓰인 획에다가 실사를 두고 있습니다. 실을 무성하게 여러 가닥을 엮어서 만든 게 노끈이죠. 그래서 노끈삭이라고 읽었던 글자가, 노끈 중에서 여러 가닥의 실 중에서 필요 없는 실, 잘못된 짧은 실이라든지 이런 다른 실을 골라낸다. 그래서 찾을 색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찾을 색자에서 다시 필요 없는 실을 골라내면 그 실이 쓸쓸하다. 그래서 쓸쓸할 삭이라고 읽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글자는 세 가지로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노끈 삭, 쓸쓸할 삭 또는 찾을 색.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고, 이제 그 다음 남영남자에 보면 무성할 발자가 몸에 쓰이고 있죠. 이 안에 쓰인 글자는 찌를 임이라고 해서 무기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창 같은 무기 모양을 본따서 찌를 뜻이 무성하게 가지를 뻗는 쪽이 남쪽이다. 그래서 남영남이라고 쓰인 글자인데, 그 나무가 자라는 모양을 보면 남쪽으로는 햇빛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광합성이 더 활발해져서 가지가 길게 무성하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가지를 뻗는 쪽이 남쪽이다. 그래서 남쪽을 가리키는 남영남이라고 쓰였는데, 이 남영남자는 옛날에는 남방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즐겨 쓰는 악기 모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무성할 발로 쓰인 글자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일곱칠자는 지사자죠. 이거는 열십에서 한 획을 이렇게 구부려서 칠로 일곱이라는 뜻으로 쓰기로 약속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일곱칠이라고 썼고, 일곱칠자에다가 칼도를 옆에 붙이면 일곱 번 여러 번 칼로 잘라서 모두 끊었다 그래서 모두라는 뜻으로는 채로 발음을 하고 있고, 끊는다는 뜻으로는 절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채라고도 읽고 끊을 절이라고도 읽습니다. 훔칠절자를 볼까요? 훔칠절자는 구멍혈자에다가 밑에는 분별할 변자인데, 이 분별할 변자는 짐승 발자국을 보고 만들어서 짐승 발자국이라고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옆에 쓴 글자가 문제인데, 옆에 쓴 이 글자는 벌레설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모양 글자인데, 벌레 모양, 위에는 더듬이가 있고, 벌레 모양처럼 보이나요? 딱정벌레처럼 보이나요? 벌레설자입니다. 그래서 벌레 발자국처럼 구멍 속을 기어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다. 그래서 그걸 훔칠절이라고 읽기도 하고, 간혹 도둑절이라고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훔칠절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 깊을 심자가 또 어렵게 만들어졌는데요. 자, 깊을 심자에는 보면, 자, 물수변에다가 옆에 쓴 글자가 깊을 심자인데, 자, 원래는 이 깊을 심자 요 모양이, 자, 구멍 속에다가, 자, 구멍 글자죠? 구멍 안에, 자, 손으로, 그, 오른손 모양이죠? 자, 밑에다가 불화획을 이렇게 합성하고 있습니다. 자, 손에 불을 들고 구멍 속을 들어가면 깊다. 그래서, 자, 요것만으로도 깊을 심이라고 썼던 글자인데, 자, 요 깊을 심자를 다시 나중에 어떻게 썼냐면, 자, 요런 획으로 썼다가, 자, 다시 요 획을, 자, 요렇게 쓴 획이죠? 자, 그래서, 자, 깊을 심자에다가 물수를 다시 붙여서 뜻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 옆에 글자가 자, 구멍 속을 불을 들고 들어가는 모양을 연상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깊을 심자에다가 자, 요것만으로도 깊을 심자라고 했죠. 손수를 변해 붙이면 자, 손으로 깊은 데 있는 물건을 더듬어 찾아낸다. 그래서 이걸 찾을 탐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활용을 보겠습니다. 자, 상막 볼까요? 자, 쓸쓸할 삭자로 읽으면 좋겠죠? 쓸쓸할 삭자에다가 없을 막자를 쓰고 있으니까, 자, 아무도 없으니까 쓸쓸하겠죠? 그래서 그 황폐에서 쓸쓸한 것을 상막하다 그러죠? 분위기가 상막하다. 남북 그랬네요. 남역 남자에다가 북역 북자를 썼으니까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는 말이 남북이겠죠? 자, 남북 대화. 자, 동서남북 그리면 자, 말 그대로 동서남북 그리면 사방을 뜻하는 말이겠죠? 자, 동역 동자는 자, 나무 목자 획에다가 해를 그려놓고 나리를 했죠. 자, 해가 떠오르는 나뭇가지에 해가 떠오르는 남쪽이 아니 그 동쪽이다 그래서 동력동이라고 읽고, 자, 선역서자는 그 새 둥지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가 기울면 새 둥지로 날아오는 때가 날아오는 방향이 그 서쪽이다 그래서 선역서라고 쓰고 있는데, 동서남북 그리면 사방을 뜻하는 말이 되겠죠. 자, 북두칠성 그랬네요. 자, 북역 북자에다가 자, 두자는 말 두자인데 이 말 두자는 북두칠성 할 때는 별 이름 두로 읽으면 좋겠죠. 자, 북쪽에 7개 별성, 7개 별 그 자리를 가리켜서 북두칠성이라고 하죠. 북두칠성. 자, 절단 그랬네요. 끊을 절자에다가 자, 이건 끊을 절자를 읽겠죠? 자, 단자는 끊을 단자를 보면 자, 실사자에서 실을 이렇게 끊어버린 거죠. 여러 가닥의 실을 끊어서 자, 이렇게 붙여 이은 겁니다. 자, 요거는 이을개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자, 다시 도끼근을 붙여서 실을 이어진 실을 도끼로 끊어버렸다. 그래서 끊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 그리면 끊을절, 끊을단 끊어버리는 게 절단이겠죠. 자, 그런데 자, 앞에다가 한의를 붙여보면 일체 그리면요, 하나처럼 모두 똑같이 라는 뜻으로 일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때는 끊을 절자리 일절이라고 읽지 않고 자, 모두라는 뜻으로는 체로 발음해서 일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취 그랬네요. 자, 쿵칠절에다가 자, 취자는 취할 취를 쓰고 있는데, 취하다는 뜻은 제 것으로 한다는 뜻이죠. 자기 갖는 것을 취한다고 표현했는데, 자, 옛날에 자, 전정표에서 그 적군을 죽이면 그 공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 귀를 잘라오거나 코를 잘라오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자, 적군을 쳐서 적의 귀를 손으로 취하다, 갖다. 그래서 취할 취라고 하고 있는데, 절취 그러면 훔쳐서 자기가 갖는 것을 절취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심야 그랬네요. 자, 깊을 심자에다가 밤 야자니까 당연히 깊은 밤이겠죠. 자, 밤 야자에는 보면 자,
그 또역자에다가 전역성을 합성하고 있는 글자인데, 자, 심야 그러면 깊은 밤이죠. 깊은 밤이 한밤중입니다. 그 다음에 탐색, 오늘 배운 글자가 다 활용으로 쓰이고 있네요. 자, 찾을 탐자에다가 찾을 색자를 썼으니까, 자, 더듬어 찾는 것을 탐색이라고 합니다. 자, 절치부심 사자 적어볼까요? 자, 절치 그러면, 자, 이때는 절자가 끈을 절라고 읽어야 되겠죠? 끈을 절로 읽어서, 자, 부수에서 배운 이 치자입니다. 자, 절치 그러면, 자, 이빨로 물건을 끈듯이 이를 으드득 가는 것을 절치라고 알고 있고, 자, 부심 그러면, 자, 부자는 썩을 부자인데, 관청부 고집 부자에다가 고기 육자를 쓰고 있습니다. 관청 창고에서 고기가 썩는다. 그래서 썩을 부자인데, 자, 부심 그러면 마음을 썩이는 거죠. 속을 썩이는 겁니다. 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속을 썩인다는 뜻은 분해서, 이를 갈면서 속을 부글부글 끓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분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절치부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